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서울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살림을 태웠고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을 남겼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겨울 가뭄으로 전국 곳곳이 산불에 취약해지면서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잃어버린 숲을 복구하는 데 수백여 년의 세월이 걸리죠. 그런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 또 소중한 살림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과 산림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현황과 예방책,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진화 전략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봄철 산불 예방과 방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피해 주민들도 많이 생기고 피해가 커지는데 쉽게 진압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산불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해줬으면, 좀 큰 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방지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좀 더 커지지 못하게 하는 방안 같이. 방화에 대한 법이 너무 적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홧김에 불을 질러가지고 매년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나. 또 법을 더 강화를 시켜야지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번 산불에서도 차나 그런 게 출동을 하려고 해서 이제 지형 때문에 막혀가지고 힘들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중간 지점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약간 한번 일어나면 되게 크게 되니까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저희도 산 입구 이런 데에다가 방범 카메라 이런 걸 달아가지고 그런 걸 조기에 출동할 수 있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제 날씨가 건조하다 보면은 자연발화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수종을 바꾸는 게 단순히 불이 난다고 해서 심효수를 화력수로 바꾼다고 하면은 뭔가 생태계에도 불안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화기류 소지 같은 건 자제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산 바로 아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꼭 예방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봄철 산불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구규림관리소의 이명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교수입니다. 예, 자, 산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 뭐 얼마 전 울진 삼척 그 대형 산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뭐 포스터 할 때 산불 조심,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해서 정말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교육이 교육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산불을 뿐만 아니라 불을 한번 내본 사람은 그 불의 엄청난 속도의 번짐이 무엇인지, 그 위험성이 뭔지를 알 것 같은데, 방송 전에 우리 이명규 소장님과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눴잖아요. 경험이 예. 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아마 내 또래는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겨울방학 때 논밭두렁 썰매 타다가 그 빠지면 또 양말 말리려고 예. 논밭두렁 지푸라기 이렇게 태우다가 양말도 빵꾸 내면 태워 먹고 예. 이런 사례가 좀 있죠. 그래도 그런 사례는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됐겠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봄철 딱 이맘때쯤 그 시골 동네 이제 산이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불장난만 하다가 정말, 야, 불이 번짐이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태경 교수님, 봄철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른들은 물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고, 뭐 지금이야 등산 가는 게 많이 일상화됐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불에 대한 호기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는 못 오게 하니까 밖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동네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는데 예. 아이들을 불장난하다가 그 앞으로 홀랑 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잘 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글쎄요, 이게 참 책으로만, 또 선생님의 말씀으로만 듣는 교육의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걸 뭐 또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뭐 요즘에 이제 119 안전체험관 같은 또 소방 교육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다.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이 화재 교육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 좀 나눠봤고, 이명규 소장님, 서부지방산림청이 남원에 있고 예, 예.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에도 이렇게 이제 무주 구기림 관리소처럼 예. 관할을 좀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64%가 전국의 이제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나누잖아요. 예. 엄청난 그 면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산림 국가, 산악 국가라고 봐야겠죠. 예. 전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 지역이고 겨우 20%만이 도시 지역입니다. 그 20% 안에 예. 그 공간에 국민들이 이제 생활 여건이 되는 건데 예. 그 산을 산림 자원을 가지고 이제 유럽 스위스 같은 데는 많은 산림 경제적 부호 가치를 많이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전국토의 64%가 산림인데 전북의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서부지방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제주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관할이? 그렇습니다. 그 서부지방산림청은 일단 대전에 산림청이 있고요. 예. 64%의 우리나라의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산림청입니다. 예. 그 산림청이 하는 일에 손과 발이 될 역할들 각 지방에 있는데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남한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 남한의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산림청이 서부지방 산림청입니다. 예. 그 밑에 2차 소속 기관으로 전라북도의 정읍 구기림관리소, 제가 있는 무주 구기림관리소. 그게 전라북도를 동쪽과 서쪽의 구기림관리소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전남에는 영암, 순천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서부 경남 거제시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함양 구기림관리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 54개 시군구의 산림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 하태현 교수님, 참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화한 산불, 강원 삼척까지 강풍을 타고 번졌고, 동시에 강릉과 동해, 영월에도 불길이 이어지면서 서울 면적이 약 40%, 한 10일간은 연일 그 화재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보셨을 텐데 역대 아마 최장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일단 일어난 걸 보면은 일단 그 울진군 4개 읍면과 삼척시 2개 읍면 주택 319채, 그리고 농축산시설 139곳, 공장 창고가 154곳, 종교시설 31곳 등 643곳이 정말 어마어마한, 뭐 도시 쪽에서 보면은 별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산림 화재는 산림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이라든가 맞습니다. 각종 문화재 등에까지 불길이 번져서 손실을 더 크게 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농산어촌은 어르신들이 많아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예. KBS가 이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데 참 뭐 주간방송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역할을 조금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방송을 전해드리면서도 드는 맞습니다. 생각인데, 이번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걸 끌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비가 다 진화를 하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무심할 수 있을까? 소방방지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대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이 소방방재,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그게 이제 재난안전이라든가 소방방재의 크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재난안전, 소방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안전 문화라 그러는데요.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 교육안전, 그렇죠. 뭐 생활안전 이런 건데, 이런 모든가 어떤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산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 자기의 생명 혹은 예. 이제 재산까지.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학교 우리가 이제 교육 기관에서의 안전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방이라든가 그런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많이 재난 안전에 대한 물론 소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말이죠.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면서 또 가끔 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아무래도 뭐 현재 교육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른으로서 보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상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요즘에 뭐 지진 태풍으로 인한 안전 교육 또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네. 가습기 살균자로 인한 어떤 피해들을 보면서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지금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도 이게 사실은 교육이 많이 된 거잖아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개인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야 정말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세상이구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히 산불이 물론 이제 가옥을 화마가 휩쓸고 간 피해도 있습니다만 그 남겨진 트라우마와 상처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또 이명규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이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림의 기능이 아주 순기능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좀 준비한 또 재료가 있어서 이 내용을 꼭 좀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 산림이 주는 어떤 순기능에서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그 울진 산불로 인해서 그 산림이 나무가 타고 산림 바이옴에서 탄 그 양을 따져보면 예, 나무량이 약 한 4,100세제곱미터 정도. 이게 1m 1m짜리 목재 큐빅 같은 것이 4,100개가 닿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산림 바이오매스가 약 2,500톤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예, 이걸 타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약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보니까 약 160만 톤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하면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려고 탄소 중립 국가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렇죠. 이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한순간에 산불로 인해서 16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것은 예. 이것은 아주 좀 심각한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연 그러니까 갯벌 습지라든지 논이라든지 산림이 주는 국익적 가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당연한 것으로 바라봤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요즘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조금씩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그 손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또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지금 오늘 준비한 그 재료가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이 예. 나무가 지금 200g 정도의 목재 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산 그 낙엽송입니다. 예, 국산 낙엽송인데요. 그 탄소 목재 안에는 탄소가 약 성분이 50%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약 200g이라고 한다면 200g의 절반, 100g을 100g 정도가 들어있는 저장하고 나무의 있는. 양은 얼마일까 했더니 예. 계산해 보니까 한 이 정도. 아. 그러니까 탄소 100g을 저장하고 이 있고요. 주먹만한 정도의 지금 그렇죠. 사각형 예, 그 나무 정도는. 목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1g 정도는 얼마나 될까 해서 계산을 또 해봤더니 예. 약 한 주사위만 합니다. 이 정도 약 한 변이 16mm 정도 되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네. 뭐 카메라 앞에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요 아주 엄지 손톱 정도만한 예. 예, 크기입니다. 이 크기마저도 탄소를 1g 저장하고 1g 있습니다. 자기 무게의 절반 정도를 그렇습니다. 저장하고 있다. 예, 나무는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를 해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O2를 내뱉고 C를 저장을 하면서 얘가
계속 수십 년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를 먹고 있는 그 나무가 머금고 있는 탄소의 저장 기능, 예. 흡수 기능은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국가를 우리가 지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기능은 국가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탄소 흡수원과 저장 기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내지는 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또 나무의 기능이 중요하다. 산림 기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의 인식은 현장에서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불로 타버린 그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절실히 몸으로 느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그 교육, 산 지식이 되는 건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이 좀 느껴지고 가까운 좋은 예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수원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이 이게 최대 목조 건물이라면서요, 국내. 현재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약 4,5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예. 4층 규모입니다. 그 연면적 4,5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기둥과 벽체가 모두 나무로 지어진 완벽한 네. 목조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네. 목조 건물 하나가 가지고 있는 탄소 함유량 그것도 저장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있죠. 계산이 되죠. 네, 그것도 이제 박사님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약 417톤의 이산화탄소를 이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네.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 승용차 170억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목조 건축 짓는 것만으로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탄 산불 화재는 참 얼마나 큰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는 커가면서 예, 탄소를 저장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16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에 배출이 되는 예. 그런 좀 악순환이 된 하태인 거죠. 교수님, 참 이 집을 잃어버리신 분, 고향을 잃어버리신 분, 또 사실 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 생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 절망감, 상실감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야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이재민이라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예. 사람들이 쉽게 또 임시 대피 시설이라든가 임시 주거 시설을 찾을 수 있지만은 그 농산어촌에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큰 것 같고 아까 우리 이명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 대해서 목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재가 튼튼한 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이 철이라든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근데 일본 같은 데는 10층, 20층짜리 건물을 져 있는데 만약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재는 무조건 약하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훨씬 더 강한 그런 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주거 환경을 나무로 짓는 집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좀 나무로 짓는 그 그냥 시골 같은데 또 10층, 20층짜리가 아니라 3층이나 5층짜리 정도에서 나무로 지은 많은 집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연 앞에서 또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특히 산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번 강원도의 산불, 경북의 산불을 보면서 그렇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재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이 지휘를 맡고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인력과 산림 드론, 산불 진화 헬기 이렇게 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명규 소장님. 일단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현장에 산불 진화 지휘 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지휘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예. 도지 쪽 규모가 커지면 도지사, 더 커지면 국가적 재난이 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림청장님이 직접 이제 산불 진화 지휘를 하게 돼 있죠. 이번에 경북 같은 예. 경우는 산림청장이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국가 초대형 산불이라서 예. 거기서 9일 동안 계속 산불 진화 지휘를 경북 도지사와 함께 예. 진화 지휘를 했습니다.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람일까요? 어떤 겁니까?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번 그 울진 산불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초속 20m로 불어대는 그 바람이었죠. 예. 그 초속 20m로 초기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울진군을 뛰어넘어서 강원도 삼척까지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을 초기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 예. 그 바람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그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50년 만에 지금. 찾아온 극심한 가뭄이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거의 산이 지금 여기 전라북도 지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예.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아주 바사락바사락거리고요. 예.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저희 KBS 본사에서 마련한 화재 관련해서 이 실험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좀 비에 젖은 축축한 낙엽과 완벽하게 마른 나무에 불을 지폈을 때 타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태경 교수님, 역시 극심한 가뭄은 이 바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역시 그 확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주범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아울러서 뭐 강풍주의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악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 강원도와 그 울진에서 일어났던 일단 불은 났지만은 예. 가장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강풍이었습니다. 그때 3월 4일 날 일어난 불인데 건조주의보가 이미 그렇죠. 발령된 상태에 있었고 또 이어서 강풍주의보까지 같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 3월 5일 날 그 삼척 시속 77km, 울진은 시속 72km로 엄청난 속도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시속이라는 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자동차 뭐, 보셨지만은 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런 속도로 빨리 나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은 잡을 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게 좀 멀리 맞습니다. 쪽에서 예. 진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일어난 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서 좀 시설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임도라 그래서 산의 중간에 그렇죠. 좀 많이 힘듭니다. 그것을 도로를 내는 거 유지 보수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근데 실상 보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임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임도 내는데 좀 예산도 투입하고 오히려 또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봄철에 산불이 집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봄철에 산불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2.5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전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명규 소장님. 예.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지역의 산불 발생 건수를 본다면 평균 약 22건입니다. 예. 22건인데 이 가운데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봄철에 발생한 건수는 평균 약 16건이 되겠고요. 예. 전체 그 발생 건수의 약 70%가 봄철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를 살펴본다면은 올해 2022년에는 현재 3월 말까지 17건이 발생돼 가지고 연평균 봄철에 발생하는 16건은 벌써 초과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산불 위험 지수가 많이 높아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이 산에 오르는 분들의 실화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또 논두렁 밭두렁 또 한참 쓰레기 소각 이제 쓰레기 소각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소방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에는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그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 들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입산자 실화라든지 담배꽁초를 의한 거, 또 이제 농산 폐기물 소각하는 것이 산불로 번진다든지, 논밭두렁 영농 준비하면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이 산불로 번진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우리 도민들이 조금만 노력만 해주신다면 산불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이번에 강릉 옥계 산불 보니까 마을 주민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저지른 방어로 나타났는데 아유 홧김에 참 이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태경 교수님. 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학생들 간에도 참 이게
우리 IT라 그러죠.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생활하는 게 편리는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니까 그 노모님이 계셨는데 그 서울서 계속 살다가 여기 온 지 5년 됐다 그래요. 근데 예. 동네 사람들은 이게 융화를 못 온 거예요. 음. 근데 결국 이제 그래서 홧김에 화를 냈는데 그 불로 인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적 일이네요. 네. 예. 그래서 봤을 때 참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동네에서 같이 할 때 다 같은 동네 주민이잖아요. 산불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을 좀 지금도 관리는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산림청은 이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서 산불 예방 교육과 순찰을 실시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44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산불 기간을 우리가 특별히 또 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대형 산불 100헥타 이상을 대형 산불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대형 산불이 75%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봄철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기간 동안 전 행정기관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을 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어마어마한데요. 산불을 낸 그 발화자, 실화자 10명 중 4명만 검거되고 검거하더라도 인과관계 밝히기 어렵고요.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면서 어느 정도 이 처벌이 조금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산림청에서는 그 좀 전문적인 그 산불 감식반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산불 원인도 규명을 하고 있고 그 최초 발화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게 인위적인 산불이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예. 그 산불 가해자를 수사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 도입을 해서 그 산불 가해자는 산불 산림보호법 제 53조에 의해서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과실로 인해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에 산불을 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예. 자기 소유지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서 타인의 산림까지 번지어서 산불 피해를 입혔다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예, 예. 타인 소유에 불을 지를 때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예, 예. 네. 하태영 교수님이 강화하자는 목소리에 더불어서 어느 정도 좀 관리 체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일단 아까 방화자 혹은 이제 실화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 원인을 찾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일단은 이분들이 찾았을 경우 혹은 경고성이라도 그 특별 기간 예를 들어서 뭐 봄철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방화라든가 실화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배를 벌금을 한다라든가 적절한 형량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처벌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아까 우리 이명규 소장님께 의견같이 예. 이게 징역이라든가 벌금을 낸다고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고요.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 기간이라든가 특별 지역이라든가 그 선진국 같아서는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별로 해서 예. 또 예를 들어 교통 벌칙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시골 같은 데서는 도시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다가 그냥 공짜로 버릴 수 있지만 시골에 갔을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그게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 2021년에 전국의 산불이 약 349건이 났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소각
가해자로 인한 산불이 47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산불 가해자는 42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약 89%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검거율을 저희가 높이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특히나 이 형사도 좀 무섭지만 민사,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그렇네요.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민사까지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예. 겁니다. 산불 방지 대책과 산림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구규林관리소의 이명규 소장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하태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소방본부의 방호예방과장이신 김상곤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소방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동해안 산불 관련해서 우리 전북의 소방대원도 투입이 됐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뜻하지 않게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 대형 산불로 소방청에서는 3월 4일 13시 50분에 전국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당일 21시 40분에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요, 경북 울진군의 소방 차량 7대와 소방 공무원 22명,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의 소방차 5대와 소방 공무원 15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까지 8일 동안 소방 헬기, 소방차 등 장비와 연위원 204명이 산불 진화 활동에 동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요, 예. 전국 동원령은 대형 재난 발생 시에 해당 시도에서 자체 소방력으로 대응의 한계가 있을 때 관련 매뉴얼에 의존해서 전북 소방력을 소집하여 국가 차원의 그렇구나. 총력 대응을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또한 이번 산불 현장에는 전북 소방본부와 13개 소방서 직원이 교대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장에 투입된 선해기 소방사는 말하기를요, 여러 지역에서 화염이 동시에 발생하여 화재 진압 인력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체도 머무를 틈이 없었다고 말을 예. 했고요. 또 현장에 투입된 베테랑 직원도 차를 한참을 타고 다니는데도 타버린 주택이나 상가, 산들이 계속 보여서 처음 보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엄청 놀랐다고 하고 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피해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그 관련해서 각 지역의 단체들도 긴급 물품 지원 등에 적극 나섰습니다.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예예.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 소방대도 대원들도요, 개인이나 단체가 모금과 봉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장 지원뿐만 아니라 이재민 성금을 비롯해서 각종 구호물품들을 화재 발생 지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은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예. 시기에 빠져 있을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뜻하지 않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이 봄철 시기에 산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장수 번암에서 화재가 나서 그래도 한 2시간 반 만에 진화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그 과장님 전라북도 봄철 산불 예방 활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라북도 상황 좀 전해주시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우리 도에서는 11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이 75건이 발생해서 전체 산불 중에 6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강조 기간으로 정해서 도민에게 산불 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는
먼저 산림 화재 우려 지역에 대해서 소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산림 내 문화재나 사찰 등에 대해서 소방 특별조사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 발생 시에 민가 등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산불 피해 우려 마을에 대한 소방 안전 지도를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소방본부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또 방제선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산림 인근의 야영장에 대해서도 화재 예방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난 3월? 예, 야영장 관련해서는 이제 야영장이 대부분의 산간 지역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산불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의 소방 시설이 부족해서 초기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북 소방에서는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내 야영장 133개소에 대해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합동으로 소화기, 화재 경보 등을 소방 안전 시설을 구비했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소방 용수 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달 10일은 안전하기 좋은 날을 정하여 관계인이 중심이 되어 캠페인 방식으로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석대학교 소방공대학과 하태현 교수와 무주 구기림관리소 이명규 소장님 나오고 계시는데, 하태현 교수님 혹시 소방본부에 제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김상곤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산불이 많이 나는 우리 봄철이라서 불철주야 고생이 아주 많으시네요. 예.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혹시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의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거나 나중에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방 안전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소방 안전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가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산림청과 소방본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관계시잖아요. 예. 그 산불 현장에 나가면 먼저 산불 진화 지휘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산림관서, 소방관서, 또 경찰서, 그렇죠.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제 각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산속의 산불 진화는 산림청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네. 산속에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하고요. 아하. 주택, 생활권역, 창고, 축사 부분 이쪽 부분은 생활권역의 피해 예방이나 진화는 소방서에서 맡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 협조 사항은 산림청에서는 산속에 이제 산불 특수진화대가 진화차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산속에는 소형 진화차밖에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맞죠. 그럴 예. 때는 이제 소방차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물 공급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올해 제가 그 전라북도 지역에 세 군데 산불 진화 현장을 나가서도 그 2월달에 있었던 그 남원 산내면의 야간 산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예. 장수 번암 지지계곡의 그 야간 산불, 거기도 제가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주 적상면에서 난 산불도 가서 산불 진화를 직접 지휘를 했는데 예. 그때 우리 그 소방본부에서 그 소방차 물 공급이 원활히 진화를 돼가지고 예. 초동 진화에 그 밤새도록 끄면서 그 해 진력 해가 틀 무렵에 완전히 진화가 다 마무리가 됐었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소방서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예. 김상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고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본부 전라북도 16층 17층에 위치해 있고 119 종합 상황실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 360일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과장님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감사하다는 예, 예. 말씀 드리고요. 예. 저도 소방본부 아직 봄이 뭐 이제 시작입니다. 더 각별히 주의하시겠습니다만 또 예방하시겠습니다만
끝으로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도 산불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입산자 실화가 53%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이 14%, 논밭두럭 소각이 13% 등으로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산불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특히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산불은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전북 소방에서는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불 발생 시에 화재 등 초기 진압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자체 등과 유관기관 등과 공제 체제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참 해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역시 부주의, 안전 불감증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각별히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가정 교육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화재에 관련된 서로의 어떤 교육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공감도 좀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상구 과장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 소방본부 방호예방 김상곤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산림의 어떤 소중한 기능도 함께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태인 교수님, 지금 아마 오늘도 어디에선가 이 논두렁 밭두렁 또 되시는 분들 이게 이제 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배워서 저희 시골에서도 항상 해마다 네. 배웠거든요. 이게 설마 산불로 될까 뭐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해충 방제 효과가 좀 미미하고 오히려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크다. 이렇게 요즘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실제 이것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데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의 최근 2년간 이거에 대해서 전북 김제 불양면의 일반 재배 그리고 완주 이서면의 친환경 재배 그리고 익산시 망성면의 친환경 재배 이 세 군데를 샘플로 해서 논두렁과 밭두렁에 해충을 태우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논두렁 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논두렁 태우기가 별 생육의 주요 해충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벼 이양 지구 5월 하순부터 수확인 10월 중하순까지 벼멸구와 애멸구 등 주요 해충 6종류의 발생 추이를 분석했는데 전혀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조들이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절대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농약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것들이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예. 충분히 그것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두렁 밭두렁 그 안 태우더라도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 오히려 태움으로 인해서 산불이라든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예. 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소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신고하시고 안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소각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산불 방지 대책과 산림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교수 그리고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구기림관리소의 이명 교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불 관리 시스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편성된 인력 상황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감시원 지금 제도가 있어서 시골에 가면 그 어르신들 두 분이서 2인 1조가 돼서 함께 이제 활동하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산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예. 국가 그 산불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인력을 네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국가재난 중앙행정기관은 산림청인데요. 산림청에서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선언을 하고 예.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중앙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전국에 약 한 300여 개소의 기관에서 산불 방지 대책 본부가 설치가 되고 예. 비상근무를 통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산불 그리고 산불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계속 국가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예. 산림청장이. 그러면 관심 단계에서 매뉴얼, 주의 단계에서 매뉴얼, 경계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좀 더 강화된 매뉴얼.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감시 인력도 더 확충이 되고 비상근무 인력도 더 확충이 되고 하면서 산불 관리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화 인력으로 본다면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먼저 초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투입이 되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5개 지방 산림청 그리고 27개 국일인 관리소에 12명씩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진화차와 함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이분들이 항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대원은 약 한 435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또 선발을 해서 봄 가을철에 뽑아서 그 예방 진화대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자리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예방 진화대를 약 한 9,600명 정도 이렇게 예방 진화대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내려가면 읍면 단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 감시원, 산불 감시원들이 자기 생활 근거지 위주로 그렇죠. 앞산, 뒷산, 우리 동네 산들을 산불 감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바로 신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 활동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체계로만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몇 부주의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뭐 대다수가 다 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렇지 않은 몇몇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 같다. 아울러서 체계도 참 촘촘하게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가운데 산불의 예방과 진화, 복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산불 통합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견입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재난안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진화 그 지휘라 그러죠. 통제하는 수단이 일선화돼 이제 한 라인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제대로 하달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이라든가 지자체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크고 작은 것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체계도 충분히 돼 있고 아울러서 이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 매뉴얼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뭐 전해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시더라도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일어나더라도 뭐 초기에 잘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잦은 시기가 바로 이 봄철이다. 충분히 그만큼 또 단속과 예방도 하고 있다. 또 홍보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산불이 혹시라도 산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산불을 만나거나 집 주변에서 산불이 나면 이거 어떻게 좀 피신하고 대처해야 될까?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 시골집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만
바로 산 밑에 집이 있거든요. 예. 늘 항상 이 고민이에요.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상 정말 이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농촌 산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좀 노령화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되면 일단은 119에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일단은 먼저 하시고 산에서 산불과 마주쳤을 때는 높은 곳으로 경사면이 있다면 산불은 경사를 타고 위로 올라가죠. 번지기 때문에 예. 아래쪽으로 무조건 아래쪽 계곡부로 피신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피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산촌 지역의 집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이웃에게 산불 발생했다고 알리드리고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은 집 주변에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할 수 있는 이번에도 시간 보니까 미리 주변에 물을 뿌리고 그런 있더군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예. 만약에 강풍이 불어서 급속히 산불이 확산되고 위험을 직감했다 한다면은 먼저 대피하시는 것이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그렇죠. 대피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다음에 또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한 가지 사례로 안타까운 사례지만은 논밭도롱을 태우시다가 그 할아버지께서 산불로 번지니까 그걸 혼자 끄고자 하시다가 허겁지겁 끄시다가 돌아가신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질식하실 수도 있고 그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막 허겁지겁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사례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감당하기 어렵다면은 먼저 대피하시고 신고하시고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태영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뭐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조심하려는 노력이 생활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조 말씀 좀 해주시죠. 산불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소화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어떤 불이 났을 때도. 그래서 도시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이 소화기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소화기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간이 소화기든 좀 조그마한 소화기조차도 시골에 노인들을 그 집에 좀 지자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배정해가지고 초기에 좀 진화할 수 있는 그 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산불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중요하면서 이 소화기를 비치함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일어난 산불 불 혹은 밖에서 일어난 것을 초기에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서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은 쓰레기라든가 소각 금지, 그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거, 그리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라든가 야영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하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주위, 내 강사, 우리나라가 되겠죠. 여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행락철이 많아지는 요즘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게 많겠습니다만 화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의 무주국유림관리소 이명규 소장 그리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